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당신은 나 제작 과정에 참여했던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장애인의 주체성을 빼앗는 언어 표현,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장애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불편한 친절의 진실, 차별의 세상이 아닌 우리 함께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나와 당신, 우리 모두 같은 존재라는 걸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그중 장애인은 몇 명일까요?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63만 3천 명입니다. 우리는 차별 없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자며 외치지만 현실은 다르죠. 갖춰진 시스템은 물론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당신과 나는 같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되려 존재를 구분하는 세상. 여기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장애인 미디어 컨퍼런스의 현장. 오늘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장애인이라는 입장보다 누구든지 수만 시면은 똑같이 투표 한 표 하듯이 또 다양성을 인정하고 똑같이 인간이 되고 싶은 그런 갈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된 장애인 미디어 컨퍼런스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네, 장애인 미디어 컨퍼런스는 작년에 우리에게 많은 힘듦을 주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굉장히 소통의 단절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함께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토론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토론의 결과 이런 것들을 좀 사회에 공명을 내보자라고 의견을 모아서 작년에 첫 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작년은 이제 장애인 미디어 공동체가 활성화돼서 그분들이 직접 미디어 생산자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그들의 목소리가 미디어에 많이 반영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꼭 필요한 어떤 정책이나 혹은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었고요. 그래서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인식 개선 홍보 영상 제작과 그리고 미디어 교육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미디어 공동체와 관련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저희들이 이제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장애인 미디어 공동체라는 말 자체를 처음 이야기한 그런 미디어 컨퍼런스의 그 역할이 있기도 합니다. 물어봐 주세요. 나에게. 사는 모습이 서로 다르듯 원하는 것들도 남과 다릅니다. 물어봐 주세요. 나에게. 당신의 선한 의도가 다르게 쓰일 수 있도록 물어봐 주세요. 나에게. 손짓으로, 눈빛으로, 마음으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남다른 마음으로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우리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물어봐 주세요. 나에게. 저희가 이제 다름 남다름이라는 장애인식 개선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장애인식 개선 영상이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서 실제로 보여졌을 때 그게 실제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일까? 라고 하는 단순한 질문에서 좀 시작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장애인식 개선 영상 중에서도 또 편견을 일으키는 영상들이 다소 있다는 그런 당사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로 장애인식 개선 영상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처음 본인들의 욕구부터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같이 사례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례들 중에서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자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다라는 걸 가지고 나에게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물어봐 주세요 나에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게 됐습니다. 컨퍼런스를 통해 장애인을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보는 편견을 짚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저도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뒤처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고 다르다라는 개념은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촬영할 때 지금 영상 속에서 나오셨던 주상은 대표님께서도 저는 그 촬영할 때 저 이게 삼각대를 들어주고 스텝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촬영 중간에 하는 도중에는 전혀 인지를 못한 상황이었는데 과거에 장애나 겪은 경험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사람과 똑같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스스로가 편견이 너무 심해져 있는 상태였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지금은 조금은 비교적 조금 유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상에서는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기 전 물어봐달라는 의미를 전하고자 했었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상황을 직접 재현해 보았습니다. 만약 시각장애인이 걷다가 요청하지 않은 도움을 갑작스레 받는다면 어떨까요? 모르는 사람이 저를 갑자기 끌어당기니까 좀 무서웠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누가 절 이끌어 가는지도 몰라서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저도 보도블럭에 따라서 잘 가고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저를 잡아당기니까 좀 허무해지는 느낌도 들었었어요. 청각장애인에게 입모양을 과장하거나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경우도 이들에겐 불편한 친절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는 그런 시각이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죠. 그냥 인간이다라는 것 안에서 같이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함께 자원들을 공유해서 활용을 하면 좋을 텐데 어떤 분은 장애인 미디어라는 걸 굳이 붙일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그 격리 수용자들을 이동하는 차량을 지원하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대 정도가 내려왔다면
우리 상식적으로 한 대 정도는 장애인들에게 배정이 되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장애인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굳이 뭐 이렇게 나는 시각으로 보지 말고 장애인 미디어라는 어떤 이름 안에서 장애인들에게 좀 더 관심과 지원과 그리고 그들이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반들을 조성하는데 더 방점을 찍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장애인 비장애인 나누지 않아도 알아서 장애인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런 배리어풀이라든지 혹은 유니버셜 디자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이었던 경우가 있고요. 또 비장애인들도 장애인이 되는 상황도 있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지 태어나면서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장애인이었던 분도 있고 어느 날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있죠. 우리가 스스로 그런 상황들을 결정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좀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되고 그것이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누구나 안전하게 여기에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안전하고 평화롭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도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장벽을 허무자는 뜻을 지닌 배리어프리. 우리들의 생각에 이런 배리어프리를 심고 가꾼다면 그 자리엔 존중이라고 불리는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세상 위에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와 당신, 우리 모두 같습니다.